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죠.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가 화요일 그리고 오전 5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경기에서 포체티노 감독과 재회하는 토트넘 과연 어떤 상황이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외신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직접 인터뷰에서 포체티노를 언급해 화제가 됐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토트넘 관련된 소식들부터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레 알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리가 에버턴으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숀 다이크 감독이 다시 에버턴 스쿼드에 이제 델레 알리를 써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제 델레 알리 선수가 좀 뭔가 부활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이제 토트넘 팬들도 굉장히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 과정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토트넘과의 약간 협상이 필요하다고 해요. 약간의 금액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고 또 후속 소식이 있으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죠.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할 수 있는 후보로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메디슨, 손흥민에 이어서 다시 한번 토트넘 선수가 이제 이달의 선수를 탈 수 있는 상황이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상황이고, 그리고 이달의 선방이라는 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비카리오 선수가 지금 이제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토트넘에게 겹경사다. 그런데 지금 겹경사로 해트트릭입니다. 매니저 오브 더 먼스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름이 또 올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미네이션으로 해트트릭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명된 걸로만 봤을 때는 벌써 해트트릭을 했죠. 로메로, 비카리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 이따가 고정 댓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메로, 비카리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모두가 이달의 선수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토트넘의 상승세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의 투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선수들 뽑아주시는 것도 이 피해를 즐기는 굉장히 재밌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인터뷰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 그 인터뷰 이야기 전해드리기 전에 이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사실 아내와 함께 호주에 갔다 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취재차는 아니고 그냥 이제 약간 휴가를 간 건데, 정확하게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예전에 있었던 프라한이라는 도시에 갔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멜버른에 있는 이제 그 시골 도시 중에 하나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란 곳이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뭐 갔다 왔는데,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Welcome back. 돌아온 거 환영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야,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아내를 데리고 그런 데 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들의 일정도 알고 있고 챙겨주고 굉장히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어서 일단 캡처를 좀 해봤고, 이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토트넘의 굉장히 많은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토트넘 기자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1월 이적 시장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좀 중요한데, 요한 랑게 지금 토트넘의 새로운 테크니컬 디렉터로서 지금 역할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스톤빌라에서 이제 롭 맥킨지가 지금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죠.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요한과 이야기를 좀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 이제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 지금 토트넘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롭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롭이 지금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그들이 돌아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이 롭 맥켄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일단 에스턴 빌라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리아드 마레즈, 에스테반 캄비아소 등을 이제 레스터시티 시절에 데려왔던 그런 스카우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스턴 빌라에 합류하기 전에 벨기에 팀에서 일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토비 알더베이럴트를 영입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매체들도 손흥민에 대한 영입, 이게 굉장히 손꼽히는 영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인상적인 스카우트이기 때문에 토트넘에서 다시 한번 손흥민급의 영입을 해준다. 야, 그러면은 뭐 토트넘이 이 사람한테 절해야죠. 굉장히 좋은 영입을 한 그런 스카우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월 이적 시장에 대해서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일단은 끝까지 버티는 방식, 그런 것보다는 빨리 끝내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레비 회장이 좋아하는 방식과는 좀 달라요. 왜냐면 레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주도권이 클럽에게 있을 때 선수에게 좀 불리하게 해서 데려온다. 이게 이제 레비의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빠르게 원하는 선수 있으면 컨택 빨리 해가지고 데려온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데 과연 어떻게 좀 토트넘이 이걸 해결할 것인가,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첼시처럼 진짜 한 1조 원 쓰고 싶어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 쓰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증명해 주는 일인데, 무슨 뜻이냐, 24명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다. 이거는 절대로 안 통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생각할 때 단순하게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선수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 보강 멤버까지 24명의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으면은 최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된다 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증명된 바가 있다. 이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모아놓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밸런스가 있는 스쿼드, 그리고 정말 어떤 이제 목표에 헌신된 선수들을 데려오는 것, 그리고 모든 게임을 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경기를 뛸 때마다 굉장히 큰 임팩트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이렇게 내는 팀, 많이 쓰는 팀이 가장 좋은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이거는 proven time and time again, 늘 답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24명의 베스트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두통, 너무 머리 아픈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생각나는 감독이 있죠. 우리 포체티노 감독. 지금 굉장히 비싼 선수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이 포체티노 감독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에서 처음 겪는 게 아닙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있던 그 시절에도 사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하는 그 두통, 포체티노 감독이 제대로 알고 있죠. 이 스타 선수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사이의 정치에서 이제 박살나는 그런 포체티노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포체티노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사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포체티노 감독과 다르게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팀 스쿼드 자체의 어떤 끈끈함, 이런 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 중 하나가 사르죠. 이 사르가 나중에 좀 어떤 포지션에서 뛰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냐면 이제 벤탄쿠르가 돌아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페 마타사를 일단 나이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멀티 펑셔널, 어디에서든 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다. 8, 10, 그리고 뭐 풀백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격적으로도 쓸 수 있고 방어적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중간에서도 쓸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풀백으로도 쓸 수 있다. 야, 이 파페 마타사르가 예를 들어서 에메르송이 있는 자리에서 뛴다. 뭐 페드로 포로의 자리에서 뛴다. 지금 못 뛰는 뭐 우도기의 자리에서 뛴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트넘의 스쿼드가 생각보다 좀 유연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우도기가 뛰는 게 제일 좋죠. 피지컬 자체가 좀 남다르기 때문에 파페 마타사르가 수비수로 뛴다, 이거는 뭔가 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도 이제 약간 젓가락 같은 몸매를 가지고 있는 파페 마타사르이기 때문에. 하지만 뭐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칠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적을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능력치가 상승하는 굉장히 귀여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애착이 가는 선수이기도 한데, 여하튼 뭔가 여러 가지 경기의 측면에서 좀 더 나아져야 할 부분이 있고, 하지만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커리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물론 약간 판단을 할 때 약간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여하튼 그래가지고 손흥민한테 혼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파페 마타사르의 모습이고, 하지만 여전히 토트넘의 뭐 벤탄쿠르가 돌아오더라도 좋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요즘 폼 좋은 선수 하면 이제 로메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로메로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습니다. 메디슨, 손흥민, 그리고 로메로가 지금 주장단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세 선수의 활약이 뭐 거의 어마무시하죠. 사실상 토트넘의 척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라인이 아닐까 싶은데, 로메로가 이번에 이제 클린시트 2번을 기록했고, 그리고 토트넘의 승리에 굉장히 일조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먼스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일단 우승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클럽 풋볼은 굉장히 좋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winners mindset, 정말 승리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갖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클럽에서 비카리오, 뭐 미키 반더벤, 뭐 데스티니, 그리고 뭐 포로, 뭔가 지금 두 번째 해밖에 안 됐는데 이런 선수들을 전부 다 모을 수 있었던 구심점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로메로 선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메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constant and the rock. 그러니까 반석 같다. 뭔가 굉장히 꾸준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again, 그리고 그에게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다른 선수들이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메로에 대한 극찬을 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확실히 로메로의 존재는 최근 토트넘의 어떤 승리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는 정말 이루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달의 선방으로 이제 그 후보 선정된 이 비카리오 역시 굉장히 이 토트넘의 수비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죠. 이 두 선수가 없었으면 토트넘은 지금의 순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거는 뭐 아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아닙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인터뷰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부분이 이제 포체티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포체티노가 첼시로 간 것에 대해, 그리고 토트넘 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축구 클럽에 굉장한 영향을 끼친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일단은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챔피언스 리그 이제 거의 정상에 오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리그에서도 굉장히 그 1위에 가까운 2위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가 차마 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토트넘의 서포터 혹은 이제 토트넘과 관련된 사람들, 분명히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존중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가드 오브 오너 같은 거를 보여줄 건 아니다. 이 가드 오브 오너라는 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맨시티가 이제 우승을 하면서 트래블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쪼라룩 서가지고 이제 막 그 축하해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드 오브 오너. 그런 식으로 이제 해줄 건 당연히 아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기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의 업적은 대단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토트넘에서 그가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중, 그리고 이제 뭔가 좋은 어떤 기억들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토트넘을 떠날 때 포체티노 감독이 얼마나 속상해 했는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언젠간 토트넘에 돌아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토트넘에 대한 애정을 보여왔던 포체티노긴 하지만, 그런데 레비 회장은 이번에 포체티노를 선택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토트넘 팬들은 저도 사실은 꽤 의아했는데, 토트넘이 감독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포체티노를 안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첼시의 이제 매니저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토트넘이 불러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확인한 직후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그런데 토트넘 팬들이 이제 이런 그림을 올립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토트넘 팬들이 올린 건데, 자, 토트넘이 제일 싫어하는 팀은 아스날이죠.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제일 싫어하는 팀이 바로 첼시입니다. 이게 토트넘 팬들의 심리상, 그 다음이 웨스트햄, 뭐 리버풀이 이제 요즘에 새로운 에디션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이 아스날과 첼시, 토트넘이 제일 싫어하는 두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의 매니저를 존중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쏟아져 나왔죠. 좋은 말이기는 한데, 그런데 아마 오면은 굉장히 이 부가 이제 그거죠. 야유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무조건 야유 받는다, 뭐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냥 그 배지, 첼시 배지가 정말 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야, 첼시의 매니저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펙트를 할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한 4대0으로 이긴 다음에 너가 머물렀으면 좋겠어, 예전에는 이제 첼시에 머물렀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토트넘에 머물렀으면 좋겠어인데, 굉장히 첼시가 망하고 있을 때 그 응원가를 불러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손흥민이랑 포체티노의 이 리유니언, 이 재회 장면이 사실은 궁금하기는 하다. 그냥 단지 추억팔이의 어떤 용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포체티노 감독과 손흥민의 관계는 사실은 특별하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좀 특별한 자리가 있는 건데, 여하튼 이 장면은 좀 볼만할 것 같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굉장히 많은 서사가 쏟아질 수 있고, 최근에 첼시가 뭐 이렇게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가 계속 안 좋은 상황인데,
이 토트넘이 확실하게 첼시를 잡아서 상승세를 좀 확실하게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포체티노 감독 두 포버지의 만남인데 사실은 요즘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더더욱 이 토트넘 팬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팬들도 굉장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의 대결에서 제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이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존슨이 좀 선발로 나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발 라인업이 나올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토트넘이 첼시를 상대할지는 한번 살펴봐야겠죠. 해당 경기 관련된 소식들도 제가 잽싸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경기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리는 소식들을 아마 전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